저희도 이제 오늘 뭐 쭉 얘기를 했지만 설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전부 민생 현장, 특히 이제 재래시장, 전통시장 많이 갔는데요. 저희가 좀 사진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된 사진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나홀로 광진구에 있는 중곡 제1시장을 갔습니다. 이재용은 안 갔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부산에서 떡볶이. 요거 대통령실에서만 간 것 같아요. 네, 대통령만 간 겁니다. 무죄 받았어요. 저기 원래 다 끝났나? 누구지? 김건희 여사가 원래는 같이 갔어야 됐던 것 같아요. 가려고 했는데 네. 그 대단함의 효과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네.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빠졌다. 봤을 때. 예, 왜 빠졌을까요? 대담을 하고 네. 나서 아마 분석해 본 결과 네. 이 대담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로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뒤늦게 그래도 판단은 잘했네. 네. 그쪽에 안 냈던 거. 안 대통령실에서 냈다. 네. 이번으로 이제 가른 말을 타겠다. 더 이상 명품백 논란은 대통령의 끝났다. KBS 발언으로 이제 사그라들 것이다. 네. 기대를 냈는데 기대는커녕 뭐 더 커지고 있어. 더 그냥 뭐 그 기름에 불을 끼얹은 그렇지. 네. 기름에 불을 못 불에 기름을 끼얹은 거. 야 이런 걸로 한번 화재 때문에 얼마나 그때 말이 많은데 맞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그래. 죄송합니다. 예. 화제 감수성이 없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사실은 명품백 논란이 굉장히 컸고, 근데 오늘 아침 저희 이제 YTN에서 박지훈 변호사 진행하는 뉴스킹에 이제 서정욱 변호사 같이 했는데 싸워요 자꾸 예, 그냥. 아니 이제 선배님도 나왔어요? 네, 저도 나갔죠. 그런데 이걸로 끝났다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하냐. 대통령이 그렇게 나서서 밝혔으면 됐지. 네. 그 추가적으로 할 게 뭐 있냐. 네. 네. 이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팔 직곤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팔자 지가 곤다라고. 이게 좀 세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안 네. 하는 이만 못한 그렇지. 발언을 했다. 이게 뭐 사과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네. 뭐 입장 표명? 난 입장 표명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의 이 이야기였다고 보거든요. 일단 네. 질문부터가 너무 좀 잘못돼 있었잖아요. 질문자조차도 명품백이란 말 꺼내지 못하고, 네. 뭐 클러치, 파우치, 네, 외국 회사에서 만든 조만한 파우치. 조만한 백. 여기서부터 국민들 마음의 문을 닫고 시작했어요. 그 질문부터가 잘못됐는데 네. 답변은 또 이 국민 감수성에 전혀 맞지 않는 그냥 뭐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아쉽다. 네. 그리고 잘 쓰지도 않는 단어를 써가시면서 네. 또 절박하지 못해서 박절 그래, 절박은 아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매정하지 못해서. 네.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모습을 앞에 보여줬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이야기를 사진을 붙였어요. 보여주다가 개식용 금지법으로 빌드업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요게 나온 거죠. 네. 스토리텔링. 그 빌드업이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는 1도 안 느껴지는 이 입장 표명을 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 마음은 제가 봤을 땐 더 꼬였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팔직곤이라고. 지팔직곤이다. 스스로 자꾸 꼬이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방법은 유사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다 저는 옛날 방식으로 보거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갔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갔을 겁니다. 맞아요. 갔는데 옛날 방식이긴 한데 뭐 예전 방식이 지금에 그렇게 먹히진 않을 거지만 이 방식을 바꾼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를 저는 조심스럽게 독일도 안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아주 유력한 소식통에 간대요. 제가 그분 얘기 들으면 거의 다 맞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 서정욱 변호사예요. 서정욱 변호사. 물어보니 간대요. 그래요. 아니, 가도 되나 엄청 단호하게 간대요. 가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은 간다. 김건희 여사 동행한다. 도이칠란드를 가는 게 맞나요? 도이치를 간다. 네. 외국 나가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외신들의 주목을 받을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 그 서울의 소리 기자회견 이후로 외신들이 줄줄이 그 명품백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칠레, 아르헨티나 다 썼습니다. 미국의 유력지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 이후로 우리 김명신이 글로벌 스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언론들이 주목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저는
서정욱 변호사 말이 참 허접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많고 억지가 많은데 근데 정확하게 그게 윤석열의 입장과 일치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을 알려면은 이 대통령실의 입장과 앞으로의 그 계획을 알려면 서정욱 발언 주목하면 근데 됩니다. 굉장히 띄워진 거기 서정욱 TV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네. 뭔가 궁금한 서정욱 형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물어보면 거의 다 맞아요. 와, 그렇구나. 대통령 마음 같아. 이거 이상해.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서로 한번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소통하겠죠. 예, 네.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 말로는 사랑하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말이에요. 그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자기가 보인대. 보인다잖아. 보인다잖아. 윤 대통령 내외를 너무 사랑. 계속 생각하고 보고 이러니까 보인대요. 모든 게 예측이 된대요. 참 다양한 나도 모르겠어요. 참 다양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그거 좀 한번 듭니다. 물어봐. 저기 내내 이봉규 TV만 본다는 얘기가 맞나? 아이고 몰라. 알 수 없고 뭐알 수 없죠. 그거는. 알 수 없는데 후보 시절에 많이 봤다더라라는 얘기는 저도 조빠가 본다는 얘기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안 돼. 큰일 날라고. 그거 보고 또 이제 모니터한다. 네. 예. 아니 이 신년 대담 이후에 보수 일간지들 조중동도 한 목소리로 비판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사설 보니까 어제 사설 조선일보 네, 사설 네. 보니까 네. 그 저 윤석열이 그 기자회견을 피하는 이유가 김건희 질문이 나올까봐 피한 것이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도대체 왜 그 연두 회견을 안 하는 거냐라고 기자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당장 그 명품백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답할 건지 수 없어요. 그 답변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그 답변이 준비돼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연말 12월부터 기자들이 계속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언제 합니까? 안 합니까? 하다가 계속 이게 처음에는 한다고 처음에 검토됐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냥 인터뷰 방식으로 대담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느 회사냐? 결국은 KBS.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다큐멘터리인데 네. 미니 다큐, 인간극장 뭐 이런 컨셉으로 계속 변모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거 아니냐. 네. 질문도 제대로 못 하고. 그야말로 장고 끝에 악수 아닌가? 아니, 그렇죠. 이런 식으로 KBS 인터뷰에서 이걸 네. 어설프게 미담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니야. 사람이 그 정말 매정하지 못해가지고 만나줬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단호하게 잘하겠다. 두 개 국면이거든요. 네. 사실은 뭐 몰카 공작으로 가야 될 거는 가는 취재 과정이고 받은 부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말았어. 네. 근데 이 부분은 무슨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오늘 또 서정욱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알겠어 이것도. 이거는 또 제가 아니라는 선물이라는 네. 식으로 네.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런 뉘앙스로 나올 것 같은데 말씀대로 접근 자체 잘못됐거든. 좀 설 전에 한다는 건 설에 이거 밥상에 올리려고 했다고 보거든. 네. 근데 밥상에 이렇게 이런 뭐 독약 같은 거 올려버렸어. 독약 같은 거를. 아니 근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컨대 그래서 사진으로나마 몇 커트 네. 저 다큐멘터리에 등장을 김건희 여사가 했어요. 그러다가 뭐 지금 도이치모터스 특검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그냥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독일 순방에 동행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난리 납니다. 그리고 네. 와, 외국에서 또 거론할 것 같거든. 외신은 뭐 압수해도 할 수도 없고요. 예. 막을 방통위가 없어 외신. 그치. 방심이 무서워 죽겠는데. 압수수색도 안 돼. 방심이 없어. 압수수색. 압수수색 뭐 칠레 방심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들리는 대로 적어요 그냥. 방법이 없다니까. 나가면 보도 돼요. 게다가 크게 보도돼. 크게 보도된다. 50 때도 그 외신을 못 막았잖아요. 못 막아요. 50 때는 이제 외신을 버리면 그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외국 신문들. 맞아요. 네. 옛날에 그랬어요. 그걸 다 가위로 토론했어 옛날에. 막으려고. 막으려고. 근데 요즘 어떻게 막아? 못 막어. 인터넷을 어떻게 막아? 뉴스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원문을. 대통령이 안 태워줄 거야도 못해요. 원래 안 타니까. 딴 타고. 원래 안 타는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BBC나 이런 뭐 회사에서 기자가 갑자기 느닷없이 질문을 던졌을 때 네.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못하죠, 되잖아요. 못하죠. 근데 그 답변을 못했을 때 그 장면이 또 막 생중계로 나가요. 박절하다 얘기할 거예요. This is 박절. 아니 박정은 어떻게 해요? 박정은 어떻게 해요? 아니, 박절 욕을 못해요. 매정하지 못하다면은 기자회견도 매정하게 거절하지 마시고 탈응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매정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네. 받아줄 것 같아. 네. 아니, 뭐 그랬다면서. 아니 이번에 질문도 그 얘기. 예. 아니 그냥
만나겠다고 와서 들이대는데 어떻게 안 만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맞아요. 아니야 윤석열 씨가. 예. 뭔 개소리야. 아니 병원들이 뭐 우리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방송 아니니까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강아지가 짖는 소리야.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얘기도 그렇지만 원래 기자들이 다 질문해 무슨 질문 예상 질문 이런 거 뽑지 마라. 내가 묻는 대로 다 답변할 테니까 그런 거 뽑지 말라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채널A 단독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기자가 되게 이제 잘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보도했던 기자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어느 정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좀 말씀드리면 질문지에 대한 답을 달지 말고 답을 내가 다 하겠다라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고 그러면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알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자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대본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어디 카메라 어디? 여기.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데 대본 없을 때는 계속 이래서 이래요. 그래서 대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예. 대본이 없었다고 그대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편집했다고 봅니다. 편집했을 거예요. 편집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말들에 대해서 네. 사전 조율을 했겠지. 네. 그거 없이 그냥 진짜 다이렉트로 물었다. 그러면은 우리 저 박찬범 기자는 왜 고작 그 답을 들어놓고 가만히 있나? 파고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물어봤겠지. 네. 물어봤는데 네. 그러면은 저기 그 백을 뭐 어디다 보관하고 있느냐? 네. 돌려줄 생각을 안 했느냐? 얘기해야지 당연히. 그 물어봤어요. 질문 연장선상이지. 근데 질문부터가 네. 뭐 명품백이라는 표현도 못 쓰는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더 딥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의지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묻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담이 아니라 말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배치한 거예요. 설명을 네. 위해서. 근데 참 너무 슬픈 게 슬프죠. 뭐냐면 공영방송의 현실이 너무 슬픈 게요. 아니 우호적인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KBS를 불렀을 거 아니야. 그렇죠. 더 우호적인 매체가 어디야? 조선 아니야 조선. KBS. 조선을 안 부르고 왜 KBS를 불렀을까? 지난번에 조선일보랑 단독 인터뷰했잖아요. 근데 또 그런 조선만 이유 때문에? 하면 그러면 조금 그거는 언론인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꿔서 KBS에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그런 정보적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정보적 봅니다. 판단도 있지만은 네. 저는 네. 조선일보는 네. 진짜 제대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내 그 사설이 그렇죠. 논란과 예. 관련해서는 진짜 날선 얘기 많이 했어요. 맞아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KBS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맞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조중동이 싹다 나올까봐 욕하니까. 그런 예. 질문이 나올까봐 박민희 지배하고 있는 KBS 기자를 만나면은 그렇죠. 얘가 세게 나가겠나 이런 마음으로 그 앉힌 게 아닌가. 아니 그날 들어갈 때 대통령실에 입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서 어깨 툭 하면서 아이 말이야 KBS 시청률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한 박민 사장 체제에서 KBS가 더 좋아졌다. 이거를 성과로 자랑하고 있거든요. 아니 시청률이 올랐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시청률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사실 그것도 그리고 동점만 하더라도 이제는 뭐두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KBS가 다양하게 떨어졌는데 본인은 시청률이 많이 올랐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조사가 좀 필요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KBS 저는 뉴스. 그냥 KBS에서 진행한 게 그 점령지 승전 세레머니 같았어요. 네, 완벽하게 장악한 이후에 네. 이제 가장 편한 곳이 KBS가 된 것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했을까? 그러니까요. 100분이나 이걸 무슨 용도로 한 걸까? 저는 민심 어떤 행방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그런 의도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도 다 하고 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이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도 들어요. 제 개인적 생각이긴 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민심을 한번 왔다 갔다 해보려고 한 거는 맞는데 네. 그게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판단은 좀 더 높은 데서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네. 어제 KBS 9시 뉴스 네. 첫 번째 뉴스가 이제 뭐 친문 반발 확산 뭐 이런 기사인데 네. 조회수 596회, 검찰 이재용 1심 무죄 항소 171회. 뭐야? 야, 알겠습니다.